오시면 계속 박수를 쳐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오늘 강릉에 와서 여러 후배들을 만나서 민족의 오늘, 민족의 내일을 함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모로 중요한 자리인 것이 특별히 우리 최민 시장 평소에 처음 만났으니까 나는 관상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관상. 그래서 최 시장을 만나서 한참 이 얘기를 하면서 아 역시 강릉에 인물이 한 사람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 강릉만을 위해서 최민 사장이 시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조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인물이 그 생김새나 목소리나 또 신념이 조국을 이끌고 나갈 위대한 자질을 갖춘 분이라고 그렇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또 내가 관상을 봐서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안보를 위해서 모였는데 사실은 다른 서정갑 본부장이 저를 놓고 어려운 걸음을 했다. 별로 어려운 걸음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여기 온다고 약속을 했으면 몸이 괴롭더라도 와야지. 난 몸이 괴로워서 오늘 못 가겠다. 그러면 주최자는 꼴이 모이구만. 여러분에 대한 신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맥카터 장군이 잘 인용하던 그 미국 속담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그럼 내가 사라질 때까지는 한 시대를 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바탕한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또 사실 평생 건강하게 뛰어다니던 사람이 구축을 받아야 담이 올라오고 그게 마음이 괴로운 일이지만 그래도 와야 된다. 그래서 와서 특별히 여러분을 만나고 최 시장을 만나서 민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됐다. 그 사실을 놓고 여러분이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나는 민족은 정신이라 그렇게 봅니다. 민족은 정신이지 정신이 없으면 민족이 아닙니다. 그럼 이 민족이 정신이 살아있는 민족인가 아니면 정신이 죽은 민족인가? 정신이 살아있는 민족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들 모두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인물들은 정신이 살아있어서 우리 오늘이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G20 경제강국 20개국이 서울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 이거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조상이 한심한 인간들, 정신이 죽은 인간들이 우리들의 조상이라면 오늘 이런 영광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한가 하면은 조상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서 함석헌 선생께서 쓰신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주제가 뭡니까? 이 나라는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한 그런 나라이지만 반드시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여왕이 탄생할 그런 나라라고 미리 내다보신 것처럼 우리들의 조국은 이제 영광의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려조가 무너진다 그러면 이거 아까운 일이다. 그건 사실입니다. 고려조가 시작될 때 적어도 뜻이 고구려가 잃어버린 옛틀을 다 찾자. 그런 포부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 고려거든요. 구자 하나만 빼고 고려니까. 그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점점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나라가 한심해져서 결국은 몇 사람의 의인을 가지고는 버틸 수 없는 고려조가 됐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유능한 인재지만은 저 이성계 일파는 위화도에 회군함으로써 임금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대세가 그렇게 되나보다 하면 다 기울어지지만 정신이 살아있는 선배들 가운데는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물들이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 선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물이 역사에 있다는 거. 회유책을 하죠. 오세요. 높은 자리 드리고 큰 감투 드리고 잘 모실 테니 오세요. 그러나 정몽주 선생이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드디어 노력하다 못해서 그의 아들 이방문을 시켜 정몽주 선생에게 이 시조 한 수를 띄웁니다. 그 시조는 이방문이 읊은 시조지만 그 시조는 또한 이성계의 마음을 담은 겁니다.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만수산 기령 칠기 얼거진들 기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서 100년까지 누리가죠. 그 뜻은요, 무슨 만수산이나 칡릉구리 문제가 아닙니다. 요새 말로 풀어 말하자면 정선생 이러지 마세요. 그 무슨 청신은 불사 이분이요, 낡은 생각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만수산의 칡릉구리 서로 얽히듯이 우리 손잡고 한평생 재미있게 살아봅시다. 정몽주 선생은 또 보는 겁니다. 그에게 출세의 욕심밖에 없었고 민족의 혼이 살아있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어요. 가기만 하면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정신이 살아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정몽주 선생은 노했습니다. 그 답장이 뭐냐?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하니 평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그렇게 당신네가 오라고 그런다고 내가 섬기던 고려조를 버리고 갈 사람이 아닙니다. 노하셨기 때문에 정몽주 선생은 선축교에서 칼을 맞았건 몽둥이를 맞았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만 그 정몽주 선생의 흘린 피가 선축교에 물을 들여서 아직도 불그스레한 피자국이 있다.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이 민족의 가슴 속에 정몽주 그는 이 민족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이고 고려조는 절대로 망한 게 아니다. 그런 신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1392년인데 아니 몇백 년 뒤에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만일에 강남에 서울 강남에 갔다가 양화대교를 타고 강북으로 오면 강북에 다다르자마자 왼편 저만큼의 동상이 하나 써있고 그 동상의 주인공이 누구냐? 정몽주 선생 아닙니까? 아니 몇백 년이 지나도 그 후손이 그 동상을 여기 세우고 오고 가는 한국인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멋있는 한국인이다. 이게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국의 역사를 보면은 한심한 인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노절한 인간만 봐요? 요새도 내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 북의 김정일이니 그 아들 김정은이니 그게 제대로 사람을 지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노는 걸 보세요. 그리고 무슨 나라가 아니 아버지 권력 잡았다 아들에게 물려줬으면 그걸 끝내지 또 손자기까지 한다는 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놈이 북에 한 놈도 없다는 건 그게 나라입니까? 정신이 없는 거지. 황장엽 선생이 포기하고 저는 안 된다. 두고 보라. 북은 망한다. 그런 신념을 안고 우리 대한민국 품에 안기면서 그가 한 말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요. 왜? 자유가 있는 땅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북이 그게 뭐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지도자도 정신 차려야지. 이거 남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아니 어떻게 부자 상속이 아니라 손자기까지 넘어가서 그자가 그 젊은 김정은인가 한 친구가 생긴 거는 젊었을 때 김일성 비슷하더라고요. 생김새가. 왜 그런가 내가 김일성을 봤거든요. 평양 살 때. 평양역전 광장에서 젊은 30대 김일성이 연설하던 그 모습도 내 눈에 선하고 그가 연설하던 때 칸칸하던 목소리도 내 귀에 쟁쟁하고를 오랜 세월이 지나고 저는 세상을 떠나고 나는 아직도 살아서 이렇게 불편한 놈이지만 오늘 여러분 앞에 강연을 하러 나왔는데 이것도 조국의 정신이죠. 이 정신이 살아있다는 건 뭔가 역사 전체를 보세요. 조선조가 한심하게 굴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서울에 세종로에 큰 동상을 세웠잖아요. 세종대왕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맏아들이 뒤에 문종이전인데 문종이 아주 인격을 갖춘 훌륭한 세자였습니다. 저는 몸이 약해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나니까 세자로 책봉됐던 그 맏아들이 즉위해서 문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자리를 지키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어린 아들 10대의 젊은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것이 단종입니다. 그런데 그 삼천대는 수양대군이 바라볼 때 야, 저게 어린 게 되겠나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마음속에 내가 한번 해야지 그런 야심도 있던 사람이라 결국은 양위하는 형식을 취해서 그 자리에 올라 세조가 되지만은 왕위를 찬탈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무리하게 왕위를 빼앗은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들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은 성삼문과 그의 동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선조도 정신이 살아있는 선비들의 조선조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이걸 참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어떤 시대입니까? 만일에 잘못되면 삼족을 멸하는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죽더라도 우리가 조국의 보통을 세워야지. 그대로 아니 단종은 강제로 물러나고 세조 밑에 일을 해야 되냐? 안 된다. 그래서 모의를 했습니다. 세조를 해치울 모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간단히 선언할 일입니다. 근데 모의를 계획했는데 아마 여러 사람이 했겠죠. 근데 거사를 해야 하는 날이 운이 나빴습니다. 비도 억수로 쏟아지고 또 궁의 유흥부 같은 무인이 칼을 차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칼을 차고 공중에 들어오지 말라 그런 분부도 있고 그래서 성공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삼문이 이거 일단 중지하고 다시 기회를 노려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지들 중에는 겁나는 놈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거 이러다 발각나면 다 죽는데 그래서 그 중에 아주 못된 인간이 그때 이름도 안 좋아요. 김칠인데 질이 나빠요. 이 친구가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망타진되는 거예요. 다 붙잡혔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집에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 붙잡혀서 이제 고문을 당하는 고문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죠. 물론 주리를 틀고 태장으로 권장으로 맞고 뭐 근면에 와서는 뭐 물먹이는 고문도 있다. 전기 고문도 있다 그러지만 고문 중에 제일 가혹한 것은 쇠갈고리를 숯불에 시뻘겋게 달고 장등이를 찢는 고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장등이를 찢으면은 와지직 와지직 그런 타는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과 나의 선배 조국의 위대한 정신을 가졌던 성삼문 거르는
장대를 찢는 형님을 향해서 야 이놈아 씹었다! 더 달궈가지고 와! 정신이 그래야 멋이 나갑니까? 기가 죽어서 이제 난 다 됐다가 아니라 식었어 이놈아 더 달궈가지고 와! 아 그렇게 오래오래 했다고 그래요. 세조가 하도 괘씸해서 그 고문하는 현장에 나와 있었다 그런 말이 전해지는데 세조가 호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성사문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자기를 해치울 계획을 세웠으니 용서가 됩니까? 다 붙잡혔습니다. 그 사형이 확정됐죠. 사용하는 방법은 거열 우차에 매서 찢어 죽이는 것. 사지를 우차에 매서 찢어 죽이는 것이 고마비 하는 고, 열, 찢을 열. 우차에 매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이 확정이 돼서 이제 성사문은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서양의 역사에도 보면은 장례식에 북을 두들기는 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헝겊을 씌워서 머플드 드럼, 두들기면 두탁한 소리가 나는 그런 북을 두들기면서 장례 행진을 간다. 그렇게 서양의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도 아마 북을 두들기며 갔나 봐요. 성사문이 떠나면서 마지막 시한수를 남깁니다. 시한수를 읽고 갑니다. 멋있는 선비예요. 격고 최인명 북소리 덩덩 울려 사람 목숨 재촉하네. 회도 이력사 고개 돌려 바라보니 해는 뉘엿뉘엿 서산에 넘어가는데 황천무일점 황천길에는 여인숙 하나도 없다고 하니 금야숙수가 이 밤을 이 집에 묵어 갈 건가 한마디 남기고 가는 사나이. 황천무일점 황천 가는 길에는 여인숙 하나도 없다는데 이 밤을 이 집에 묵어 갈 건가 한마디 남기고 태연하게 가는 사나이. 그래서 한강변에다 찢어서 내동댕이 쳐서 비오지요 눈오지요 개가 와서 물어뜯지요 까마귀 와서 쪼아먹지요. 몇 년 지나서 어느 뼈가 누구 뼈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참 지나서 이제 세조의 노여움이 좀 누그러졌겠거니 하고 뜻있는 사람들이 그 뼈다구를 모아서 노량진 언덕에 묻고 사육신에 묻어. 거기에 무슨 뭐 성사문이나 이름이나 나옵니까? 성씨지며 유씨지며 이씨지며 이름도 적지 못하고 그렇게 그들은 그 언덕에 묻혀있지만 거기 누워서 조국을 바라봅니다. 정신이 바로 들어서야 나라를 지키지 정신이 흔들리는 나라를 못 지킨다. 정신이 살아있는 이들이 조선조를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신이 중흥 이순신에게 가니까 이순신의 정신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나는 군인을 존경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 결심을 한 사람들이 군인 아닙니까?